한 여성이 콧줄을 단 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옆으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다가가는데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여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7년째 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여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예, 오늘 좀 슬픈 사연입니다. 내 딸, 내 사위, 내 손자 좀 도와달라는 사반 가족분의 제보네요. 네, 지금 이 가족부는 첫째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8년 정도 사귀었던 남성하고 바로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의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사이하게에서 급박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아버님, 그래서 아내가 위험하다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건강하게 손자를 출산한 딸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그날 밤 있었던 걸까요? 제보자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산부인과에 있으면서 숨이 좀 찼대요. 그래서 숨이 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아기를 보러 올라갔는데 그때도 숨이 차니까 간호사 선생님한테 숨이 차다 그랬더니 운동을 좀 해놔서 운동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서부터 이제는 그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청색증이 온 거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은 후에 딸이 숨이 차고 답답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좀 하라는 말을 남겨서 그렇게 했는데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의사에게도 알렸는데요. 하지만 의사는 곧 나아질 거라면서 진료 없이 자리를 떠났고요. 사위가 밤새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새벽에 딸이 온몸이 파래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조치가 늦어져서 뇌 손상을 입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 변호사님? 자, 26 꽃다운 나이인데 이제 식물인간. 결국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CCTV라든지 의료기록 보고 싶다고 했는데 병원은 우리 잘못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CCTV는 없다고 합니다. 5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CCTV 삭제된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의료기록을 받긴 받았는데 상당히 난해하죠. 쉽지 않죠. 해석하기 어렵죠. 더더군다나 병원 측에 유리한 내용밖에 없다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판을 했는데 코로나19가 겹쳐서 결국 7년간 재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7년간의 이 법정 싸움, 그 사이에 손자에게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제보자 아버님 얘기, 할아버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엄마를 못 봤잖아요. 못 봤으니까 이제 엄마 이거 쫓아다녔죠.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이제 할머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할머니를 못 나가게 해요. 왜냐면 사고 나면 엄마 같이 된다고 안 떨어져요. 항상 붙어 다녀요. 할머니 어디 멀리 가지 말라고 엄마 같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마란 그냥 할머니 그 자체였네요. 이 아이는 이제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은 할머니가 엄마인데 또 엄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보자 부부는 손자를 직접 키워서 할머니가 엄마가 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는 할머니한테 엄마 하면서 막 자랐어요. 이 할아버지죠. 이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틈틈이 경비 일도 하셨고요. 또 이 할머니 역시도 짬이 날 때마다 식당 주방 일을 하거나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또 다른 거였어요. 이런 몸이 어떤요? 힘든 게 아니라 예. 병원을 이제 이 손자를 데리고 병문안에 가면 이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이 딸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믿기 힘든,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손자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6살인 손자는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잡으면서 할머니는 나가지 마.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고 나면 저렇게 엄마처럼 누워버리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남편, 사위는 어디 있습니까? 이 제보자분이 사위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위는 지금 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정말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해요. 사건이 있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막노동부터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정말 가리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딸의 병원비가 간병비까지 다 해서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가 아이고야. 나온대요. 결국에 모아둔 돈이 모두 바닥이 났고 대출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보자가 전화를 걸면 이 사위분께서는 그냥 울고만 계시다고 하는데 참 그 마음이 정말 감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 제보자, 장인, 장모는 우리도 힘들다라는 말을 차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소송을 상당히 오랫동안 의료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네. 패소 결과가 났습니다. 패소요? 근데 패소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됩니다. 원고가 이제 사실 우리 쪽이겠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주문이 떨어집니다. 소송 비용은 이제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송달 비용 뭐 등등의 비용인데 재판도 오래 하다 보면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 비용 안에는 딸도 포함되어 있지만 손자도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손자가 왜 포함되냐면 아마 피고 원고로 아마 설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재정이 거의 지금 바닥난 상태고 딸의 어떤 책임을 묻는 거는 이제 포기했지만 6살 손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간병비 지금 한 달에 300-400 나가는 것도 허덕이시면서 이러는데 소송 비용까지 물라고 하니 더군다나 6살짜리 아이한테까지 말이죠. 아마도 지금 제가 이제 소송 그 서류를 보지는 못했지만 짐작하건대 박 변호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소송 비용이라고 하는 건 소송을 참가한 당사자들에게만 내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상에 있는 딸도 원고로 됐었고 손자도 이제 엄마가 그렇게 다쳐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식으로 소송에 한 사람으로 주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걸 그렇지 않고는 특정해서 청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렇게 나왔을 때 이제 손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죠. 어차피 6살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일부러 넣은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이렇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피해가 너무 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그 한 7년 기간 동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소송 자체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옳고 그름 따지는 일조차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의료중재원 제도나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뭐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당사자들에게만 맡겨놓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아, 교수님 이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이제 더 이상 재판은 못하고 이제 포기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시는 거겠습니까? 사실상 가족이 붕괴되었고 경제적인 파탄이 있고 온 가족이 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재판에 이겼다고 해서 병원의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왜냐하면 CCTV도 결국에는 자료를 주지 않은 거고 늦은 대처도 맞았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